네, 올 12월 역대 최고 기온이 깨지면서 겨울에 벚꽃이 피기도 하고 또 겨울에 눈이 아닌 강한 비가 내리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특히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상호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종잡을 수 없는 날씨 탓에 기후변화 체감하는 사람들이 올해 특히나 많은 것 같다 이런 말들 종종 나누곤 하거든요. 자, 지구가 정말 너무나도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기후변화가 정말 명확한 사실이고 그것이 인간 활동 때문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 IPCC라는 유엔 산하의 세계적인 기후변화 과학기관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기후변화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고 명확한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의 입장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의견들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구가 명확하게 이렇게 뜨거워진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느 정도 1년에 몇 도씩 낮춰야 된다 이런 예측도 있다면서요? 네. 최근에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래프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예. 네. 세계 기상 기구는 온실가스와 엘니뇨 때문에 향후 5년 안에 지구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씨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정말 무서운 거는 우리가 앞으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고 할지라도 2도씨 이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왜 하필 기준이 1.5도씨와 2도씨일까요? 그러게요. 그 이상 상승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요. 네. 1.5도씨는 2015년에 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파리 기후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목표이고요. 사실 그 목표를 초과한다고 해서 기후 변화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일부 영향은 더 심각해지고 되돌릴 수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이 과학자들이 공감하는 전면적인 대응 능력 상실이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수적으로 1.5도씨 상승 제한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결국 2도씨가 넘어갈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더 심각한 기후 변화가 발생하고 재앙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심각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뭘까요? 아무래도 근본적인 원인이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개인적인 실천도 중요하지만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기업 단위에서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의 국한적인 노력이 아니고 모두가 실천을 가능해야지 지킬 수 있는 그런 목표입니다.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는 노력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ESG 경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ESG 경영이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기업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유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또 안전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에 대응하는 경영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한 대기업이 홍수가 나가지고 몇십만 만에 공장 가동을 중지했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봤던 사실을 기억하실 거예요. 투자자들은 앞으로 기후변화는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는데 ESG 경영하지 않는 회사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고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ESG 경영 평가인데요. 그래서 이것들이 기업들을 움직이고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ESG 경영을 통해서 탄소 중립도 실천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고 계시고요.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ESG스러운 생활을 해야겠어 이러진 네.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기업 차원에서 ESG 경영을 위한 정부의 지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기업들이 이제 이런 선도적인 경영 방식이라든가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대응이 빠른데요.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ESG 경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ESG 관련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중견기업이 온실가스 저감에 필요한 설비와 운전 자금을 장시간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친환경 설비 투자 융자 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공정을 개선하고 설비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녹색정책 금융 활성화 융자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중소기업이 이 자금을 지원받아서 ESG 경영을 하려면 어떤 점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건 감축설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건 대기업이 협력사 같은 중소기업들한테 탄소 중립 설비 설치를 요구할 때 진행하시는 사업인데요. 근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감축 기술도 평가를 해야 되고 감축량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론이라는 걸 명확하게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 부분들에서 기업들이 생소하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컨설팅 회사들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중소기업에서 ESG 경영을 위해서 좀 설비 투자 외에 또 어떤 점을 파악을 하고 준비하면 좋을지요? 네, 일단 관련된 지원 사업을 이용하셔가지고요. ESG 진단을 받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요.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경영 시스템을 갖추셔야 되는데요. 생소한 얘기일 수 있는데 기업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에너지를 세부적으로 계측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전기 안 쓰시는 곳은 거의 없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낭비되는 곳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고요. 또 공정에서 불필요한 과정은 없는지 살펴보고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예. 자, 끝으로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이 꼭 기억해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기후변화는 사실 혼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고요.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상은 경제성을 바탕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경제성이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지구와 환경을 조금씩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기업들은 과거에 경제성만 주로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같이 성장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활용해서 경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장기적인 이익이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인 제도가 변화되는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뭔가 나쁘고 이기적인 관계는 더 이상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부터 이제 좀 솔직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크게는 회사 경영 상태를 바꿔 나가서 결국 기후 위기까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상우 대표와 함께 기업의 기후 위기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